여러분, 걷는 게 불안하고 몸이 떨리거나 흔들거리는 증상, 손의 이축이나 파킨슨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가요? 기존 약물 치료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을까요? 뭔가 더 좋은 대안이 없는지 찾고 계시고 있다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TMS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은 약물 치료 외에 손해에 효과가 있는 치료가 무엇이 있는지, 특히 저희 병에서 하고 있는 도침이나 TMS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TMS 치료는 두개골을 통과하여 자기장으로 자극을 시켜주는 치료 장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물리치료는 이 두개골을 통과해서 자극을 뇌 속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장 치료, 특히 TMS 치료는 자기장파가 두개골을 통과해서 두개골 아래에 있는 대뇌를 자극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인체에 해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곳을 타겟팅해서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도 TMS를 이용한 여러 치료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점차 TMS를 활용해서 좋은 임상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상에 갖고 있는 자기장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치료 도구인데요. 일반적으로 머리에 시술하는 물리치료는 외부 장치를 통해서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서 치료하는 그런 침습적인 치료가 있고, 비침습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침습적인 치료의 대표적인 게 신부뇌 자극술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간질이라든지 파킨슨 등의 정신과질환이 심할 경우에 실제로 두개골을 도자를 자입을 깊게 해서 신부에서 뇌 자극을 유도해주는 치료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기경련요법이라 해서 전기경련을 유발해서 뇌의 국부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치료는 긍정적인 효과 외에 부정적인 부작용도 많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20세기 초반부터 사용하다가 지금 많이 사장된 상태입니다. 근데 TMS는 두개골을 뚫지 않고 표면에서 자기장 자극을 통해서 두개골 아래 약 3cm 깊이까지 자기장 에너지가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곳에 자기장 치료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MS는 저빈도와 고빈도를 나눠서 치료하게 되고요. 저빈도는 일반적으로 진정과 안정의 역할을 유도하게 돼서 통, 이명, 불면증 등에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빈도의 주파수를 사용할 때는 손의 축, 파킨슨 또는 중풍 후유증과 같은 질환, 그리고 치매 등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손의 기능이 약화되어 퇴행화된 질환인 경우에는 고빈도의 주파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행된 TMS를 통해서 보행장애나 연화장애, 구음장애 등의 기능을 강화시켜준 역할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손의 축이 초기나 중기, 보행장애가 시작할 초기나 아직은 적극적인 부축이 필요하진 시기에는 재활치료와 병행했을 경우에 TMS 효과가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TMS가 개발된 20세기 후반이고요. 21세기 초반부터 적극적 임상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파킨슨과 손의 축에 대한 논문이 최근 들어서 다량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23년도에 뉴럴로지라는 잡지에 손의 축에 대한 논문, 8년 동안 연구한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리뷰 논문이 보고되었습니다. 8년 동안 272명의 손의 축 환자분에 대해서 TMS를 시행한 시행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TMS를 치료한 치료군에서 아주 현격한 손의 기능의 개선 효과를 나타낸 걸로 보고되었고요. 저희 바른지성 한방병원에서는 2023년 후반기에 본 논문을 토대로 손해축증 환자분에 대해서 TMS를 치료했는데 현격한 치료 효과를 저희가 보고되어서 저희 병원의 블로그에도 치료 사례를 다수 저희가 수록하고 있고요. 2025년 12월 달에는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TMS와 도침 재활치료를 병행한 치료 사례 1회를 저희가 논문으로 보고도 했습니다. TMS 치료의 골든타임은 재활에 가능한 시기에 재활치료와 도침과 TMS를 병행했을 경우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2002년부터 수련의 생활을 하면서 양방진료 원장님, 특히 신경과나 내과, 재활과 선생님들과 많은 협진을 통해서 진료를 했는데, 진료를 하면서 저는 느낀 게, 저는 한의사지만 한방치료만으로 치료를 하는 것보다 양방치료를 병행하는 게 서로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걸로 저는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의원 개원 후에도 양방치료가 필요한 분한테는 저는 양방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손의 축증을 제가 치료한 계기는 2019년도 직원 아버님을 치료하면서 제가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환자분은 도침 치료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유도를 해서 저도 너무나 감격을 했지만, 그 이후 많은 손해위축증 환자를 치료해 보니까 도침 치료만, 특히 이제 한방 치료만으로는 치료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때문에 이후에는 제가 해외 논문을 주로 많이 서치를 하면서 손해위축에 더 좋은 효과가 있는 치료가 없는지를 많이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목격했던 게 프랭켈 운동이란 재활치료를 2020년도에 접하게 되어서 2020년부터는 프랭켈 운동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용하였고, 그리고 2023년도 TMS 치료 논문을 확인하고 나서는 TMS 치료까지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25년 10월달은 TMS의 최고 연구기관인 하버드 대학교까지 방문해서 TMS의 최신 지견을 공부해서 왔는데요. 한때 손해위축 환자분을 제가 보는 게 너무 진료가 힘들어서 포기할까도 제가 마음을 많이 먹었다가 이런 치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내고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파킨슨으로 인한 증상은 중뇌의 변형계에서 도파민의 분비가 감소되어서 떨림, 서동증, 경직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도파민 제제를 복용하면 이런 증상이 개선되게 되는데요. TMS 치료는 이런 기존으로 치료한 건 아닙니다. 자기장을 통해서 뇌에 있는 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모형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우리 인체에서 1차 운동 영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손을 쓰고 어깨를 움직이고 팔다리 움직이는 신경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측 팔다리에 경련이나 뻣뻣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좌측 빨간 영역에다가 자기장 치료를 자극시켜주면 우측에 있는 팔다리의 경련, 뻣뻣함, 떨림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달에 파킨슨병의 TMS를 사용한 대규모 분석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45건의 파킨슨병의 TMS를 사용한 논문을 분석했는데요. 1차 운동 영역에 TMS를 자극했을 경우에 팔다리의 경직이나 떨림 등의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고요. 아울러 파킨슨 환자분 중에서 자율신경 증상, 불면증이나 불안, 우울증의 증상을 동반되는 게 많으신데, 뇌 앞쪽에 있는 전두엽에 DLPFC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해당 부위를 TMS로 자극했더니 방금 얘기드린 자율신경 증상도 완화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때문에 TMS는 도파민 제제를 대체하는 치료는 아니지만, 도파민 제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TMS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축과 파킨슨의 치료하는 방법은 TMS 치료실에서 직접 설명하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TMS 치료실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기계가 덴마크에서 수입된 매그벤처라는 TMS 장비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TMS 자극기고, 여기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본체이고요. TMS 자극기를 처음 하신 분들은 좀 무서워하시기 때문에 먼저 손에다 먼저 시행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살짝 따끔따끔한데 무섭거나 한 느낌이 아니라고 제가 인지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술 부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1차 운동 영역, 그리고 전두엽이라든지 머리 뒷부분에 있는 후두엽, O1, O2로 표기를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곳에다가 저희가 TMS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저희가 이 표기된 부분을 저희 치료 장비의 센터에다가 위치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고정을 시킨다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TMS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자극하게 됩니다. 고빈도의 10Hz를 이런 식으로 10초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자극하게 되고 20분 동안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킨슨병에 시행하는 위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파킨슨병은 아까 말씀드린 1차 운동 영역에 해당되는 곳에 자극시켜 주게 되는데요. 오른쪽 팔다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왼쪽 M1 위치가 여기 위치하게 됩니다. C3라고 표현하는 이 부위에다가 위치를 저희가 정확하게 잡고 이 상태에서 고빈도인 10Hz로 해당 부위를 10초 간격으로 저희가 자극을 주게 됩니다. 처음에 좀 놀라기도 하시는데요. 절대 몸에 해가 되거나 위험한 건 아니니까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신경에 치료할 때 치료하는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을 우리가 안정시켜 줄 때는 DLPFC라고 하는 전두엽을 자극시키게 되고요. DLPFC는 앞니마 약간 위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 해당 부위에다가 저빈도의 자극을 1Hz를 1초 간격으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왼쪽, 오른쪽 각각 20분씩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좌뇌, 우뇌 각각 20분씩 시행하게 되고요. 입원할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주 6회를 제가 시행하고, 통원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주 2회를 시행하고 총 12회를 한 코스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2번 내지 3사이클을 반복하게 되고요. 논문에서는 5회나 20회 정도의 치료로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12회씩 2번이나 3사이클을 반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TMS는 대부분 몸에 안전하지만 몇 가지 특이한 경우만 금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박동기와 같은 전기장치나 그리고 인공와우 등을 삽입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뇌 안에 금속 코일이 있을 경우는 또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저희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해위축증이나 파킨슨 질환을 진단받고는 낙심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는 나는 거의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 되게 많으신데 손 놓고 기다릴 게 아니고 환자분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법이 많으니까 이런 TMS 치료도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 주치의 손덕칭이었습니다.